9시 41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걱정을 많이 하고 마음에서 좀 내려놨더니 오늘 시장 성적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하락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좀 많이 줄여줬네요. 그럼 이쯤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감독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내지는 않았죠. 주말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뭔가 마음 한켠이 좀 무겁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작전명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시장의 작전명은 악재 정점으로 잡아봤습니다. 악재의 정점, 이유는요? 예, 오늘 시장 쪽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선전까지 선전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예. 뭐 일단 개인적으로 올해 종합주가지수 1,880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저점으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탈한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또 주가 하락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재반 악재들이 거의 피크 상태에 온 게 아닌가. 약간의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모든 악재들이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오늘 잡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체크 포인트는 악재들을 쭉 나열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볼만한 부분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유가와 위안화고요. 두 번째 G2 증시 저점 근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급적으로 봐주셨고 네 번째는 방어적 대응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유가와 위안화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이 좀 바닥으로 보시나요? 예, 뭐 지속적인 악재 요인 자체가 작년도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 자체가 시장의 가장 큰 악재 그렇죠. 요인이었지만은 네. 작년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난 이후부터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위안화 평가 절하 부분과 그다음에 이란의 증산 물량을 1월 달에 예상하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유가의 하락 부분 자체가 지속적인 악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유가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유가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도 우리 연구원님 얘기했지만은 일단 이란 증산 물량이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뭐 본격적 출회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는 작년에 이제 이란의 핵 문제 타결이 작년 아마 여름에 진행됐죠.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란 증산 물량이 100만 배럴 정도가 1단위로 추가적으로 증산이 좀 되면서 그 부분이 그렇죠. 유가의 어떤 1월 달에 저점이 나올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1월 달에 유가의 어떤 저점이 형성될 거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코스피 지수의 향방은 유가의 어떤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가 저점이 나와야지 코스피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오늘부터 뭐 이란의 증산 물량이 뭐 본격적인 출회가 된다 한다는 그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그렇던 부분들이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선반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주 정도가 어떤 유가의 어떤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달 들어서 현재 유가 자체가 국제 유가 자체가 평균 20%에서 25%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랬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 반영돼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유가가 추가적 학세 부분이 있겠지만은 현재 했던 그 하락한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선 반영돼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 부분 자체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위안화 평가 절하지 않습니까? 위안화 평가 부분 절하 자체도 일단은 지난주에 어떤 중국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강한 여객 시장에서 투기적인 세력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메시지가 나오면서 위안화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된다면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 평가가 절하가 급속히 진행이 좀 되면서 영내 시장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의 정책 당국의 어떤 그 구두 개입에 따라 가지고 스프레드 차이 자체가 거의 이제 좁혀졌습니다. 즉 그렇죠. 여객 시장 자체가 상당히 벌어지면서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의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거의 지금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게 밑에 있는 막대죠? 회색 막대 그렇죠. 자체가 스프레드인데 끝부분에 오른쪽 부분 막대가 많이 짧아졌으니까 스프레드가 줄어들었다. 그렇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여객 시장 자체가 먼저 평가 절하되면서 영내 시장 자체도 평가 되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됐는데 중국 정책 당국의 어떤 구두 개입에 따라 가지고 스프레드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안정권에 뭐 진입한 게 아닌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정점 부분에서 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미국, 중국 증시 저점 근처라고 판단하세요? 예, 근데 이런 또 부분들 유가 하락과 또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 위안화 평가 절하 때문에 그런 또 부분들이 좀 반영돼 가고 있는 게 글로벌 증시의 현재까지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가 지난 주말에 급락을 하면서 15,9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작년 8월 달에 다우 지수의 저점이 장중 저점이 15,300이었고요. 그다음 종가상으로 본다면 15,600포인트가 저점입니다. 그래서 저점 이후에 빠르게 좀 반등이 좀 나왔고 현재 지수는 저점에서 거의 300포인트
20포인트 근처에 위치하는 그런 흐름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된다면 작년 8월 달에 상해 종합주가지 저점이 2,850이었습니다. 현재 2,900이니까 50포인트 정도 내외 정도까지 접근을 했거든요. 약간의 중국 시장에 대한 금융 시스템상에 약간 더 불안감이 제기가 좀 되고 있지만은 일단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위안화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진입을 했다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속도절을 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저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이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증시 자체가 지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차트도 하나 가져오셨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자체가 저는 정점이라고 보는 자체가 이제 변동성 지표 자체가 조금 완화가 좀 돼야 되거든요. 자, 지난 주말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전강 후약으로 끝났습니다. 즉 변동성 지표가 장중에 30.9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에는 27.02로 끝났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전에 비해서 12% 정도 상승을 했지만 변동성 지표가 고점이어서 즉 다우지수라든가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으로 깼지만은 변동성 지표는 위에서 다시 강세 흐름으로 안정권에 진입을 했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지표 자체가 9월달 이후에 최고점 근처에서 약간 조정을 좀 받았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 확대 부분 자체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던 관점에서 일단은 변동성 지표 자체가 완화가 좀 돼야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난주 뭐 글로벌 시장의 주가 흐름 자체는 안 좋았지만 변동성 지표는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밀렸다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공포감이 장 초반에는 최고조에 달했는데 그렇죠. 점차 공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수급인데요. 외국인 매도 오늘까지 31거래일 정도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좀 심상치는 않습니다. 현재 거의 뭐 1,000억 넘게 제가 거의 뭐 파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거의 뭐 정점에 온 게 아닌가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매도가 30거래일 연속 매도입니다. 지난 1월 6일 날 한국 우주 그 블록딜 매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3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30일 연속 매도는 과거의 역사적으로 사상 연속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매도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매도가 많았던 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2008년도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33거래일 동안 약 9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많았던 부분 자체는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빠졌을 때죠. 그게 1,800포인트가 내려오는 시점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8월 달부터 9월 15일까지 29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그 당시 금액 자체가 5조 4천억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본다면 작년 12월 2일 이후로 현재까지 30일 거래,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31 거래일 연속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 8월 달 수준하고 거의 매도 규모 자체는 한국항공우주를 포함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던 관점에서 외국인 매도 자체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정점 부근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어적 대응 이렇게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뭐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내수주 중심의 어떤 방어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유가 자체가 안정을 찾아야지 그다음에 수출주 중심의 가치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그런 정점 부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가급적 리스크 관리 염두에 두면서 부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적 자체가 그래도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어떤 모멘텀 수반되는 종목들은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적 자체도 또 해외 쪽의 불확성이 여전히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국내 쪽으로 따진다면 이번 주부터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국시관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장의 가이던스 대비 상당히 크게 좀 하향 조정되지 않겠는가 그렇던 전망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1분기 실적이나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즉 종목별 슬림화해서 대응할 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략으로 좀 넘어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오늘 장에 좀 방어적인 대응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현재 국면으로 본다 한다면 지수는 단기 과매도 국면에 진입해 있습니다. 설사 뭐 1850 아래로 이탈한다 한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880포인트 아래에서 시장의 여건이 회복이 되면 빠르게 2, 3일 이상, 3, 4일 이상 1880 아래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2012년 된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 설사 오늘 뭐 1850 포인트 아래가 이탈되지 한다 한다더라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1880, 1900포인트 정도는 빠르게 리바운드되는 그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추격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즉 현재는 위기지만 항상 주식시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던 부분들 뭐 이런 또 부분들 즉 월가의 대가들 자체도 항상 이런 또 공포 속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부분이고 저는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시장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작년도도 2012년도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2014년도 전개됐고 올해도 국내 기업들이 실적을 이익 추정치를 감안하면 작년과 비슷한 어떻게 보면 1,800포인트 중반과 2,150포인트 중간 속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자체는 박스권 하단이라는 관점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대외 여건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수 중심의 방어적인 그런 접근을 필요할 것 같고 오늘같이 건설주가 모멘텀이 좋다고 따라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자체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하거든요. 특히 건설업종 같은 경우 수주산업에 대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가지고 작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다 대형주 같은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 그런 매매를 한다면 일단 내수 중심에서 건설주보다는 그래도 방어적으로 본다면 건자재 쪽, 그다음에 음식료라든가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라든가 OLED 장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업종별 종목별 슬림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수 전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저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에 뭐 미증시, 중국 증시 다 갈 때 우리만 왕따다 하면서 약간 좀 속상했는데 이럴 때 밀릴 때 보니까 또 그때 왕따당한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지금 코스닥 지수가 0.2% 정도까지 낙폭 줄였고 코스피도 한 0.5%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본다면 또 상승전은 빨간불 마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증시의 상대적인 이런 강세 좀 믿어도 될지 아니면 약간의 좀 페이크, 속임수라고 좀 보세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전일 주말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급락했지만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 지수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수는 거의 정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됐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월 달 들어서도 중국 증시는 아마 연초부터 18% 정도 빠졌고 미국 다우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스닥 시장 그다음에 독일의 어떤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 10% 정도 전후를 하라 그랬는데 아마 코스피 시장은 4~5% 빠졌고 코스닥 시장 거의 안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던 부분이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선반영됐고 또 우리나라 1,880포인트,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PBR 지표상으로 거의 청산가치 아래 되는 수준이고 과거 학습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빠르게 반등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시장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믿어도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저는 뭐 이런 불확실한 국면에서 그래도 믿을 것은 펀드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빠질 때는 지지할 수 있는 선산 자체가 PBR 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배 되는 아래서는 가급적 또 아무래도 팔는 자체가 매도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어떤 부분 자체가 그렇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또 시장이 안정 찾으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양시장은 마이너스권이지만 그래도 뭔가 자신감을 얻은 듯합니다. 지수가 빠르게 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역시나 큽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또 1시간 30분 동안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조언들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이 늘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작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감독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역이었는데요. 작전명은 이 악재의 정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과매도 국면에 진입을 했고 추경 매도보다는 이제 슬슬 좀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찾자라는 관점인데요. 내수주 위주의 방어적인 대응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 슬림화가 필요하고요. 건자재나 음식료,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OLED 장비 쪽에 관심 둘 것을 권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신감 가지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